네, 뉴플리의 오늘 제목은요. 야당 일개 법무부 장관에 관심 없어 병상서 마이크 잡은 이재명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나온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결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죠. 오늘은 투표 현장에 있었던 여당 의원의 입에서 이런 묘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결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45분짜리를 갖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제가 들을 때는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자극하고 이제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윤관석 그 당시에 돈봉투 사건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그 당시에 체포 구속되기 전에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법 가서 다 풀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도로 한 장관이 좀 그런 것을 좀 촉발시키는구나 격동시키는 걸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네, 이 의원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 그 결과에까지 책임을 묻는 건 말이 안 된다 선을 그었는데요. 야당에선 한 장관의 파면, 탄핵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조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일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의 거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려면 사실 저희가 대통령을 물러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해당 국무위원을 파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식이고 이거야말로 검찰 전체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 시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수단이 바로 탄핵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요즘 연일 예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어제도요, 영장 기각 결과를 맞은 한 장관. 앞으로 국회에서의 발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한 장관을 어떻게 공략할 것 같다. 직접 코칭까지 했는데요. 근데 그게 말이 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만큼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요. 너무 간단하게 이럴 것 같다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와서 딱 자리 잡으면은 뭐 말한 다음에 장관님 저희 이제 가르쳐 주실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세게 가도 이상한 거고 거기서 위축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네, 그럼에도 한 장관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범보수 진영 대선 주자 1위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장관 정치인이 아닌 장관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지만요. 여권 일각에선 한동훈 차출론, 한동훈 선대본부장 여러 가지 총선 등판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무장관이라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뭐 다소 국회에 가서 하는 발언 중에서 조금 과격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 가지고서 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난 보질 않아요. 뭐 정치적으로 한번 두각을 나타내 보려면은 한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가서 한번 출사표를 던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지역구에 나가 붙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이 반대로 범진보 진영에서는요.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강서구 선거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을 드러내나 기대했는데 이 대표 녹색병원에 입원해 치료 전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건 예고편, 내일 본편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르면 주중 복귀하는 이 대표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외 친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당이 내홍을 거듭한 만큼 당의 중진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저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수단으로 해서 법치를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체포해가라 할 수가 있는지, 그냥 야당 국회의원만 하면 일심이 편하면 그만인가. 그분들이 국민에게 낯들고 이 주석에 다닐 수가 있었는지 그 염치부터 우선 묻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중에는 이 친명계보다 비명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중진 험지 출마론 결국 비명계 퇴출 수순이라는 분석도 적지가 않은데요. 지난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 청원글,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서른, 이상민 등 5명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답변 의무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시하는 거죠. 또 저 같으면 유성을 이쪽에서 제가 내리 우선했는데 여기서 내리 우선할 때 전날은 뭐 그냥 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뭐 중진을 내치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명분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뭐 되지도 않을 지역에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속셈은 너무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최근에 인터뷰한 발언 중에 이 파면 해임까지는 너무하지만 혼날 부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나 뭐 파면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다만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기각이 있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 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재판의 한 과정이고 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어쨌든 무언가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게끔 좀 그러한 생각을 심어줬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런 점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 아까 병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임박하면서 친명계 반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도 있었고, 박찬재 최고위원 가결 찍은 거 해당 행위다 오늘 본격적으로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양비론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가결표도 일단 뭐 대표에 대해서 대표가 예를 들어서 구속되길 바라면서 그랬겠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당이 방탄정당이라는 어떤 오명을 씻어버릴 기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검찰 수사 나오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도 없고 이게 엉뚱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원 가게 되면 기각될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이래 잘 됐다. 그러면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기울어 버렸거든요. 이제는 진짜 뭐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라든지 방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진부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걸 계속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죄도 없는데 이런 인식이,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구속할 만한 사유였나? 그렇게 이제 정말 한동훈 장관이 매번 나오셔가지고 차고 넘치는 증거는 도대체 어디 갔으며 유죄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으면 영장 발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발부가 안 된 거예요. 봤을 때는 이제 재판 가서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런 뭐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친명이 오히려 당을 깨려고 하나? 오히려 당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쫓겨날 때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죠. 저는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당내에서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
정말 국민의힘 그 윤리를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냐 싶고 네.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셔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오셔서는 통합의 메시지 원팀으로 가는 게 맞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런 논에 대해서 비명계 속가내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속가내기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분당 갈 것 같은데요. 아, 민주당 분당까지. 내가, 예, 모 최고위원 말로는 뭐 독재 부역자다.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향해서 또 뭐 짜도 고름은 짜도 고름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네. 어떻게 당이 갈등이 봉합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중진 의원들 뭐 비명계라고 불리는 네. 가결이 예상되는 의원들은 공천 학살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는 분당의 시나리오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설전 부위원장님, 그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기소된 건이 있고 앞으로 기소될 건들이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영장 재청구하거나 뭔가 의혹에 대해서 쪼개기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영장 재청구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검찰 네.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쪼개기 기소, 뭐 지금 그 위증 교사 부분만 먼저 빼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어차피 이제 재판부의 시간, 법원의 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하지만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반증할 여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되고 네. 뭐 쪼개기 기소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검찰에서 쪼개기 기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명백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겠으니까 네. 저는 뭐 어떤 방식을 통하더라도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 법원의 시간만 남았을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양측 다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셨고요. 김진희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민주당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말고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이제 새로운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혐의가 바로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이와 함께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지금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3자 뇌물 혐의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이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가 됐던 뭐 윤건석 의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종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적용이 안 됐던 그런 혐의들인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검찰에서는 히든카드를 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아니면 정당법 위반보다는 훨씬 더 이제 형량이 높고 굉장히 좀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생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일각의 지적도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무거운 혐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구속영장 청구라던가 이런 것도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